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그중에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장관이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법무부에서 막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과거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그런 비슷한 무리를 일으켜서 본인 사과하신 적 있죠?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특별면허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호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가 이런 수사 준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있어가지고요. 수사 준칙은 지금까지 여러 단계 지난 정도에 있었던 그 수사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고소장 한번 내면 언제 끝날지를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고소장이라든가 고발장이 거부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저희가 곧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종결권을 갖는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과 구형식제를 전환하자는 제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채법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 장관님, 멜리오 소송 관련해서 ISDS 대응 후보자 국제법무부 법률 신청했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입장 듣고 싶고, 지연이자들과 관련된 문제도 국제법무부에서 분당하게 되는지. 제가
그동안에 롤스타하고 몇 가지 ISS 소통을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국내에서 그걸 제대로 차고 앉아서 할 만한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상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디테일을 챙겨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업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충분히 이렇게 ISS를 직접 여러 번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경험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SDS 소송을 우리가 많이 당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축적해서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제법무국의 심사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ISDS 소송 포함한 건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 그것까지 포함되죠.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ISDS 소송은 구조적으로 당구장 주인이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 틀에서 싸워야 합니다. FTA를 탈퇴할 게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국제법무국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해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대 0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헌법에 넣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혼란인데 노트 관련해서 징계 어제 밀기 위해서 징계 검찰에 미뤄졌는데 법무부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미뤄진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죠. 그 대상자가 변협에서 온 징계 대상자가 123명이잖아요. 123명이면 의견을 듣고 입장 듣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 예를 들어서 이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권을 제고한다는 측면, 그리고 변호사 시장의 어떤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여러 가지 가치들이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지. 이번에 결정되면 이게 거의 최종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한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저는 최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그걸 보장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심의는 법무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레커멘데이션을 주는 심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제가 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심의들은 보통 그거를 장관이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 심의는 규정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되는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